예. 예. 오, 커.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진짜 시원하게 아침을 열어주는 진짜 시원한 입질이었어요. 지금 이 큰 루어를 이 베스가 완전히 삼키려고 먹어가지고 이 바늘이 지금 다 입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역시 여름엔 탑워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버즈앤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그럼 오랜만에 루어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할 그 루어는 뎁스에서 나온 버즈젯이라는 탑워터 루어, 그 중에서도 웨이크베이트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루어 리뷰를 한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뭐 1년 반 전에 뭐 망한 루어 리뷰도 했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루어가 뭐 이건 좋다고 이건 단점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건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피디님? 네, OSP 스텝이 예, 그렇죠. 예. 굳이 다루는 이유는? 이거, 사실 그 OSP 스텝이 되기 전부터 이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워낙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탑워터 루어가 3가지 있거든요. 정말 최애템, 베스트 3. 하나가 헤드온의 슈퍼스프, 두 번째가 OSP 야마토, 세 번째가 바로 뎁스의 버즈젯. 이 친구인데, 사실 얘네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막 순위를 다투는 그 3대장 같은 존재예요. 제 태클박스의 3대장.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싶기도 했지만, 세상에 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고 OSP에 있을 거라는 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뎁스 우쿠무라 사장님, 오 사장님 보고 계시죠?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제가 이게 정말 리뷰가 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루어는 저한테 되게 즐거운 추억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얘기들도 많아서 그런 얘기들도 오늘 좀 들려드릴까 해요. 이거를 처음 만나서 던지게 된 거는 2011년 겨울이었고요. 겨울에 이걸로 동생이 잡아보라고 그래서 딱 이 컬러예요. 이 컬러. 본. 여기 코리아 리미티드 런커 스페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컬러를 버즈젯 본 100호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해서 겨울에는 어떤 거 잡았냐면 요만한 새끼 치어 베스 한 마리 잡았거든요. 훌치기 돼서 나오고, 그래놓고 나서는 사실 좀 잊고 있다가 여름에 비 왔을 때 한번 던졌다가 대박을 쳤죠. 그 뒤로 제 최애템이 됐습니다. 얼마나 최애템이 됐냐면요. 저 이거 은으로 되어 있는, 국내 피싱 주얼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은으로 되어 있는 이 모조품. 근데 그건 사실 은이니까 모조품인가? 어쨌든 디자인이 똑같은 루어를 은으로 된 것도 갖고 있고, 또 뭐도 있냐면, 예전에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대전에서 골판지 공예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탁 주신 것도 있어. 그것도 사실은 고기 잡고 그 앞에 있는 루어가 이거예요. 디테일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인데, 저는 사실 이걸로 고기를 잡으면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정말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루어는 뭐 아무리 큰 거 잡아도 그냥 크네 이러고 마는데, 얘는 정말 추억이 많은 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요. 일단 이 친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웨이크 베이트거든요. 물결을, 파장, 그리고 소리,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서 표면에서 이렇게 웨이크를 만들어서 어필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들도 많은데, 제로크랑크라는 말도 쓰고, 노이즈개, 이런 말도 쓰는데, 제가 외국 친구들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런 친구들은 다 뭐라고 하냐? 이건 OSP에 있는 제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이건 뭐라고 하냐?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오리카네가 뭐라고 했냐면, 서페이스 크랭크베이트 내지는 웨이크베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서페이스 크랭크베이트는 뭐가 있냐? 버즈젯 이런 거 말고. 그랬더니 OSP에서 나오는 다이버즌이나 에버그린 TC60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서페이스 크랭크베이트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제로크랑크 말 안 쓰냐? 그랬더니 그 말 사실 잘 안 쓴대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른 뭐 크롤러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뭐 우리 많이 쓰는 다찌나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어디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런 애들을 다 합쳐서 크롤러랑 이런 친구들을 전부 다 합쳐서 서페이스 크랑크베이트가 아니라 걔네들까지 합치면 웨이크베이트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웨이크베이트로 일단 분류를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카테고리에서 알다시피 얘는 웨이크베이트예요. 그래서 캐스팅을 하면 여기 있는 이 특이한 모양의 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잠수가 되고요. 고부력이기 때문에 물에 동동 뜬 상태로 꼬리를 들고 이렇게 물결을 만들면서 와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 큰 몸집으로 옆에 있는 물들을 밀어서 빡빡빡빡빡빡 하면서 이 꼬리가 있는 프롭이 철컥 돌면서 정확하게 우리끼리 PD랑 하는 말로는 캐스팅 후에 감아주면 절그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게 물결과 소리를 많이 만들면서 오는 크랭크베이트예요. 제 생각에는 얘가 뭘 흉내낸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수온이 아주 낮을 때는 잘 물지 않는 타버터예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얘는 아마 작은 설치류, 그러니까 작은 쥐나 뭐 큰 곤충도 있잖아요. 매미나 뭐 큰 나방들, 그런 게 물에 떨어졌을 때, 아니면 뭐 작은 오리들, 논병아리 새끼라든지 막 이소를 해서 지금 막 귀요미처럼 이렇게 막 뽕뽕뽕뽕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물론 모양은 물고기로 생겼지만 흉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PD님? 그럼 리뷰를 계속해서 해볼게요. 먼저 얘기할 건 단점이에요. 이 친구 단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고장이 많이 나요. 무슨 뜻이냐면, 이 캐스팅을 하고 수면에서 이렇게 웨이크를 만들어서 오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이 프롭이 이렇게 돌면서 절그럭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건 이 유격이 어느 정도 딱 받쳐줘야 돼요. 이 뒤에 자세히 보면 이 훅 아이랑 그리고 몸통이랑 사이에 이 약간의 공간이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공간에 얘가 돌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낼 때 이 프롭의 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 프롭의 각. 프롭의 각이 좀 정해져 있는 프롭 각보다 조금 벗어나게 되면 그 정확한 움직임과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뒤에 있는 그 후가이가 이 몸통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가 기존의 완전 고정식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걸 돌리면 돌아가요, 이 친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스크류 아이라는 걸 쓰는데, 이 스크류 아이를 쓰기 때문에 낚시를 하다 보면 이 스크류 아이가 휘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축이 휘는 거지, 이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프롭이 도는 축이 휘어버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이 스크류 아이가 휘어서 정확한 움직임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프롭이 약간 휘어서 고기 잡다 보면, 파이팅 하다 보면 막 힘을 받잖아요. 뭐 치이기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프롭이 휘어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혹 유통 과정상에서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초기 불량인지 사서 처음 던졌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스크류 아이를 좀 고친다든지 아니면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프롭을 각도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좀 펴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좁혀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몇 번 캐스팅을 해서 내가 정상적인 밸런스를 찾아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문제. 아니 정상적인 움직임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정상적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이게 2만원 넘거든요. 2만원 넘는 루어를 사서 던지는데, 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 2년 전인가 그 낚시박람회에 뎁스 부스가 차려진 적이 있어요. 런커 부스죠, 정확하게. 그 안에 이제 뎁스 그 파트에 가서 물어봤죠. 야, 너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 그러니까 런커 직원이 아니고 뎁스 엔지니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 프롭이 이 도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만들어도 어차피 고장이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체인지할 수 있도록 리페어 킷을 판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페어 킷을 사용을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잘 만들었고 고장이 잘 나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리페어 킷도 따로 구매할 수 있게 해놨다. 그래서 얘기했죠.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데?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런커 직원이 헐떡 놀래가지고 구매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없더니 올해 보니까 판매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뒷부분이 고장이 잘 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 이게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게 멀리는 던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무게가 기본적으로 30g이나 나가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멀리 던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얘가 정투가 잘 안 돼요. 야마토 친구도 마지막에 막 우와 이러면서 날아간다고 했는데, 얘는 왜 정투가 안 되냐면, 우리가 캐스팅하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프롭이 달렸잖아요. 프롭이 방향도 반대 방향이에요. 역방향이야. 그러니까 불규칙한 공기 흐름을 만들겠죠. 그래서 막판에 가서 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면서 막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아갈 때도 있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돈다,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날아갈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얘는 기본적으로 무게빨이 있어서 멀리는 던질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이걸 또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점이 있지만 하도 많이 쓰니까 로드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어차피 넘겨서 끌어오는 루어잖아요. 약간의 조종수를 바탕으로 극복할 수는 또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없는 루어는 없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녀석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스를 닦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완성형 스트레이트 웜 ATG 매치, 워크 온 더 와일드 사이드 레시트 디자인, 10 years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편광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 밸류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장점을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요.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이 많은 버즈젯 종류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버즈젯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친구가 있고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립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립이 투명한 이 친구가 그냥 버즈젯, 얘는 버즈젯 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소재가 달라요. 얘는 우리끼리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투명한 ABS로 되어 있고요. 얘는 불투명한 ABS로 되어 있어요. 이 오리지널 버즈젯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쿠무라라는 사람이 뎁스 사장인데 비와호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멀리 캐스팅을 해가지고 쭉 감는 낚시, 뭘로 하고 있었냐면 딥크랑크로 하고 있었는데, 그 딥크랑크의 립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서 이제 움직임이 이게 파고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수면에서 이러고 오는데, 그걸 갑자기 이따시만한 베스가 뻑 하고 덮치더래요. 그래서 와, 이런 루어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 친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뭐 이 프롭은 추가가 됐겠죠. 그리고 뭐 이런 바디의 형상이나 이런 옆에가 이렇게 넓어져서 이게 충분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모양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플랫 크랭크로 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30g에 96mm 어린아이 주먹만한 이 큰 루어가 그냥 버즈젯이고요. 이 그냥 버즈젯에 비해 조금 이렇게 왜소한 버즈젯이 있어요. 이 친구는 버즈젯 주니어 14g 짜리인데, 요거는 한 미디엄대 정도 되는, 미디엄 정도의 로드로도 충분히 캐스팅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조그만 중형 사이즈의 크랭크베이트 그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딱 던져서 보면 와, 이거 물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크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렸던 이 친구 립이 하얀 이 친구는 버즈젯 본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버즈젯 본은 이 일반 버즈젯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버즈젯 본은 이 오리지널 버즈젯에 비해 외형은 완벽하게 같지만 무게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소재가 조금 다르거든요. 얘는 30g이라고 그 공식 카탈로그에 3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무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조금 가볍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캐스팅을 실제로 해보잖아요. 그럼 얘가 부력이 조금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가벼우니까. 캐스팅을 해서 둘을 리트리브를 해보면 정확한 액션이 나오는 시점이 본이 그 노멀 버전,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 조금 더 빠릅니다. 얘가 뭐 하나 둘 셋 넷 하는 정도의 딱 정확한 움직임, 철컥철컥철컥을 시작한다면 얘는 하나 둘 셋 정도의 철컥철컥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소리 보세요. 요게 오리지널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본 소리가 조금 미세하게 달라요. 다시 오리지널 그리고 본 들리세요? 어쨌든 이 두 개의 사이는 이 소리인데요. 제가 이 올해 봄에 또 뎁스 엔지니어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이게 왜 ABS를 썼니? 그때 제가 궁금했던 건 얘가 확실히 그 정확한 액션이 구사되는 구간이 좀 더 짧다는 거. 그게 니네 알고 만들었니? 이걸 물어보려고 왜 ABS를 선택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을 얻었어요. 바로 이 소리가 그 친구들이 생각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BS 소리가 오리지널 소리에 비해 조금 더 낮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뭐 표면에 이게 많다든지, 그러니까 물결이 많다든지, 표면이 좀 어지럽거나, 아니면 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상태라서 고기한테 조금 더 어필이 필요할 때 얘는 물론 충분히 크지만 조금 더 어필이 필요할 때 쓰라고 이 친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어봤죠. 야, 니네 캐스팅한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액션이 빨리 나오는 거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야 진짜 그래. 근데 정말 몰라? 그랬더니 정말 모른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식 카탈로그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비중의 차이가 있어서 움직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써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둘은 같은 루어로 보이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 루어입니다. 그렇고 이 본 버전도 똑같이 본 주니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름이 좀 길죠. 버즈젯 본 주니어. 그 친구도 그냥 오리지널의 주니어랑 크기는 똑같고 모양도 똑같지만 무게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 친구예요. 어떤 또 비하가 있냐면 본을 제가 선호하다 보니까 근데 본이 한국 시장에서 구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중고나라를 열심히 찾다가 이게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죠. 이거 하나 본 제품만, 버즈젯 본 제품만 제가 좀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샀어요. 좀 비싸게 주고 샀어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분이 꿀팁패스 구독자분이시더라고요. 통장에 이름이 이영근으로 찍히니까 어이쿠 하고서 혹시 하고 물어보셔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구해서 쓰던 그런 루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단점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를 좋아하냐?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요 일단 운용이 쉬워요. 캐스팅을 해서 정투는 조금 어렵지만 쭉쭉 날아가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던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포퍼나 아니면 스틱 베이트 같은 친구들은 빠르게 운영하거나 천천히 운영할 때 조과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정확한 액션을 구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조과도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얘는 그냥 멀리 던져서 천천히 감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로드 적당히 들어주고 싹 감아주기만 하면 입질이 퍽퍽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 루어 자체가 크고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물론 카탈로그에는 여러 가지 운용법이 나와 있어요. 뭐 다이빙을 해라, 뭐 이렇게 짧게 끊어서 워킹 도독 비슷한 움직임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얘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제 경험에는 멀리 던져서 천천히 감는 거였고, 그 운용이 아주 쉽고 편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두 번째, 다른 이런 웨이크 베이트, 그러니까 뭐 다이버진이라든지 뭐 TC60 뭐 그런 루어들에 비해 얘는 좀 천천히 운용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OSP의 다이버진이나 TC60처럼 이렇게 좀 크기가 작은 그런
웨이크 베이트들은 캐스팅을 하고 이 피치가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도를 내려면 어느 정도 좀 빠른 속도로 감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를 빨리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리트리브 속도가 그런 친구들에 비해는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지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질을 받을 확률도 좀 크지만 입질을 받을 확률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이런 웨이크 베이트, 그러니까 파장을 만드는 루어들은 이 물결을 만드는 루어들은 확실한 물결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체구도 되게 좋고 그 자체의 크기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약간의 성향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 루어의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니어보다는 이 오리지널 버전들, 그러니까 뭐 내추럴, 그러니까 뭐 오리지널이든 본이든 관계없이 이런 빅 사이즈, 정 사이즈의 루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는 것 같아가 아니야,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장점을 또 얘기해 보자면, 제가 아까 얘는 뭐 쥐나 뭐 오리 뭐 이런 거 흉내낸 것 같다, 큰 곤충 이런 것 같다고 했잖아요. 얘는 입질이 들어오는 게요, 캐스팅을 해서 쫙 감으면 뭐 꿀렁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열의 아홉이 시원하게 때립니다. 빡! 기가 막히죠. 그게 아무래도 이 루어 자체가 볼륨이 좀 크고 그런 걸 흉내냈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하게 때리는 거 아닌가? 좋아. 물론 물고기처럼 생기긴 했지만 베스가 얘네는 그냥 평소에 먹던 것과는 좀 다르게 파워풀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런 시원시원한 입질이 있어서 좋고, 제가 열의 아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이야.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꿀렁 하는 입질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열의 하나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얘는 정말 시원한 입질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주로 어느 때 쓰냐면 얕은 곳에 이렇게 어떤 바위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물 같은 게 잠겨 있어서 그런 게 눈에 살짝 보일 때, 그럴 때, 아니면 긴 브레이크 라인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일 때, 아니면 긴 능선에 곧부리가 능선이 쫙 연결돼 가지고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PD님도 엄청 좋아하죠. 그때 비가 쫙 내려가지고 이쪽 땅에서 흙탕물 싹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잔잔한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한 30분쯤 지났을 때, 그때 약간 뽕 맞은 친구처럼 약간 싹 꺼내가 태클박스에서 꺼내서 말없이 버즈댓을 묶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지난번 남아공 갔을 때에도 첫날만 제외하고 다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연습 때 말없이 제가 이거를 묶고 있으니까 옆에서 우리 박기현 선배가, 야, 니는 진짜 안 된다. 그 진짜 중증이라고. 근데 그 남아공에서 만났던 그 카메론이라는 친구도 이걸 보고서 카메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루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선물로 하나 주기도 했는데, 이건 정말 신기하고 정말 추억이 많고 그리고 재밌는 루어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시고 그리고 꿀팁 베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이걸 써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버즈젯. 여름엔 역시 버즈젯이죠. 비가 싹 내리고 뭔가 얕은데 구조물들에 베스가 타올랐다는 느낌이 들면 한번 믿음을 갖고 던져보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루어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좀 있으면 3만 명인 거 아시죠? 저희가 3만 명 때 괜찮은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안녕.